초등학교 2학년 네. 학생이면은 네. 어머니 영어를 걱정하시면 되고요.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토박이고요. 저는 옹크로즈입니다. 네.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씩 서울에 출장을 나가서 세미나를 하던 것을 지난번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죠? 그렇죠. 호주 영주권 유학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뭐 수십만 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네. 한 40여 분 들어왔었나요? 네, 43분 정도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거의 저희가 한 3시간 넘게 했는데 빠져나가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빠져나가셨어요. 몇 분이요? 네. 근데 반응이 참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좀 전달하는 건 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호주 정부에서 네.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은 것들은 재택에서 해라. 네. 대부분 대다수의 어떤 이동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권고가 있는데 여전히 출근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죠. 조기유학 부모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 저희한테 소속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은 문의를 주세요. 근데 어떤 일부분들의 업체들은 지금 클로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학원이라고 하면 어학연수나 뭐 네.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지금은 뭐 상당수가 좀 일단 잠정적으로 조금 셧다운을 한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유학이랑 그리고 이민을 염두에 둔 유학이다 보니까 아주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짐 싸서 한국을 돌아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문의 오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호주 내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좀 우려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전화는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 전화를 저희가 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대로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고 전화도 다 받고 하니까 호주에서 현재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 중에 그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호주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뭐 제가 지금 가슴도 답답하고 뭐 기침도 나와요.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들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저께는 렌트를 했나 봐요. 렌트를 했는데 회원생들이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죠. 렌트비를 다 감당을 해야 돼서 호주 정부에서 이야기한 모라토리움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런 문의라도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건 소개해야 되나요? 매번마다 이건 그냥 넘기시잖아요. 저희 뭐 타즈메니아와 노던 테리토리라고 하는 그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다 공식 에이전트이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의 뭐 일부 에이전트들 보면 특정 주정부 하나만 이렇게 공식 에이전트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도시 한 곳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헤드오피스가 시드니에 있다 보니까 시드니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호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정부 교육청으로 공식 등록이 돼 있어서 특정 주가 아니라 학생의 조건,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개인적으로는 호주에 한 절반 정도 타운들은 다 찍어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오늘 순서인데요. 자, 1부는 우리 엉클로지님이 조기유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 그렇죠. 거기에 뭐가 핵심입니까? 일단 조기유학의 모든 핵심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네 선정입니다. 그럼 동네 선정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2부는 호주 대학 입시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인폼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의 핵심은 과목 선정이랑 전공 선택이죠.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사전에 저희가 신청서를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분이 한 절반, 호주에서 지금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분이 절반,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도 좀 있고 또 중고등학교 과정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엉크로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질문을 남겨주셔도요. 네. 저희가 그 질문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저희가 기본적인 인폼, 아주 그 핵심 요소들 그렇죠. 전달한 다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서 꼬박꼬박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네. 자, 엉크로지님 그러면 조규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조규학의 특징이 뭐죠? 호주 조규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어떠한 집단을 네.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교육이 아니라 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네. 탤런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교육이 호주 조규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호주는 교과서 자체가 없습니다. 네, 교과서 자체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하니까 텍스트북을 사라고 그러던데 네. 그것들은 교과서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학교에 그렇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네. 네. 어떤 그 학교의 특색적으로 네. 예, 교육 방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프린트물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렇죠. 처음에 가면 조금 황당해 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만 해도 정식 교과서가 다 있잖아요.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호주는 그런 교과서 없이 그 학교의 일선 선생님의 어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도달해야 될 롤, 그렇죠. 고올은 주지만 네. 그게 어치브해 나가는 과정은 각 학교별로, 각 선생님별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아이가 네. 7학년, 중1, 네. 1학년인데 네.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상담을 쭉 가게 되면은 네. 선생님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뭐 이민자 자녀니까 네. 영어 능력들은 괜찮냐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인데 네. 선생님은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아이는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어떠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고 네. 그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어떠한 부분들을 부모가 좀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메꾸는 형태의 네.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네. 어떠한 평균이 있다면 못하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그 평균에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네. 아이가 어떤 거를 잘할지를 네.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고민해서 네. 그거를 어떻게 더 포텐셜을 이렇게 만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보통 그 호주 일선 학교들이 1년에 공식적으로 한 2번 정도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네. 인터뷰 갔다 오면 항상 뭐 엉크로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갈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워. 그죠? 부담스럽고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놀라운 거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 그거에 대해서 참 놀라운. 한국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되게 좀 마음이 다운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에 인터뷰를 갔다 오면 물론 저희 같이 이민자 입장에서는 영어적인 부담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선생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고 계신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리고 호주가 일단은 네. 의료보험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틀리게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호주 내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네.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호주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점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또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많이 질문하신 거예요. 시기. 네. 시기가 언제 가는 게 좋아요?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찬스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의 어떤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다만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기유학을 오면 부모님들도 다 영어 이해들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한국말을 많이 까먹는 상황들이 벌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잃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단어부터 까먹게 되세요. 아이가 뭐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제 무슨 단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는 머뭇거리죠. 머뭇거리고 영어로 얘기하는 상황들은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긴 하나 어릴수록 한국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있다. 이게 아이덴티티, 그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시기는 절대 어리다고 무조건 좋고
고등학교 때 온다고 해서 늦었다고 안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각 가정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건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호주 조기 유학을 문의를 주시면은 묻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꼭 있거든요. 다음 네. 장에서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유학 기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좀 이제 1년 또는 2년 네. 뭐 이런 단기간으로 이제 머무실 예정이신가 또는 호주에서 나중에 대학까지 고민하고 있을 예정이신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선정해야 되는 동네와 지역과 뭐 내 친척이 산다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안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에 따라 가지고 선정에 대한 부분이 좀 틀려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조교학을 할 때 또 많은 질문 하나가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고 엄마가 가디언 비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정부에 따라서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으면 이 할인 혜택 같은 게 또 있어서 엄마가 학생 비자, 아이가 동반 이렇게 가는데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상담해드릴 때 가끔씩 어머니들이 네이버 정보를 모아서 그렇죠. 네이버를 보시고 오죠. 이제 얘기를 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이 업무 자체를 1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통계가 있거든요. 제 통계를 이렇게 기준하실 때 학비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학생 비자를 받고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를 받고 부모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를 동반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시면 자녀가 3명이 되시면은 학비적인 장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 다 이제 학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가 2명이나 2명 이하다. 그러면은 장점들이 없죠.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세입이나 유니를 가시면은 50%의 장학을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정식 학비의 절반. 자녀에 있어가지고 자녀는 만약에 뭐 10,000불이라 그러면 5,000불 정도 내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타주는 뭐 학업과 상관없이 30%, 20% 정도의 학비의 어떤 절감 효과가 있는데 전혀 혜택을 안 주는 주도 있고요. 그렇죠. 캔버라 같은 주는 전혀 혜택들이 없고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은 어머니의 유니버시티, 석사과정, 대학과정 또는 퇴익과정의 학비가 적어도 한 2만 불 정도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학비에서 상쇄되는 비용 이상으로 부모 학비가 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동네 선정에 좌우되는 건데 이 동네 선정의 기준이 지금 한 8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조금 좀 풀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들이 정말 좀 저희가 다른 곳과 틀리게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 선정과 학교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뭐 강남의 8학군에서 자녀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할아버지의 금전적인 능력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뭐 아버지의 무관심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조기 유학을 오시려고 하셔도 이러한 한 8가지 정도의 본인에 대한 컨디션들을 좀 잘 참조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의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호주 유학 클럽 유튜브에 호토바기님이 상세하게 비용을 다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조하시길 바라시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그 호주 유학 클럽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에 그 목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영상 목록에 가면 조교학 섹션에 보면 저희가 쭉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애 혼자만 보내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가디언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5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같이 동반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이 가끔 이제 있어요. 이모가 브리스번에 사니까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모가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조카도 있고 그래서 보내겠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가디언 규정에 문제가 어긋나기 때문에 5학년이 돼야지 또 삼촌이네 직계가족이 또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어머니 혹시 영어 능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하죠. 어머니 혹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말고요.
혹시 영미권에서 자녀를 데리고 네.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경험이 있고 없고가 동네 선정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시안 계열이 없는 호주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고스포드, 울롱공 가실 수 있어요. 네. 다만 어머니가 영어 능력이 안 되시면 거기 가가지고 제 생각으로 너무 힘들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는 상황들이 벌어지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어머니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지역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부모님의 바운더리가 또 틀려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영어 능력에 대한 측면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잠깐 질문을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엄마인데요. 아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수업 참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떠세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은 어머니 영어를 걱정하시면 되고요. 자녀 영어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통화할 때 드리는 소리인데 호주의 학교에서는 ESL 서포트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주마다 약간 틀리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이라 매스라든지 이런 거는 수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서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맨 처음에 가면 적응을 못 해내거든요. 그러한 시간에 ESL 선생님들이 따로 빼서 영어가 좀 부족한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 공부를 따로 시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오면 우리 아이 영어 때문에 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갈래요. 이민자들 없는 데로 갈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특히 이 아이처럼 초등학교 2학년인데 비교적 어리지만 아이가 영어를 전혀 못해서 엄마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자들이 적정하게 있는 동네에 학교 안에 있는 ESL 서포트하는 선생님은 기가 막힙니다.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시안이 거의 없는 동네에 백인들만 거의 있는 동네에 ESL 서포트하러 온 선생님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또 이민자가 한 30-40% 있으면은 황금 비율이라 그래요.